가족에게 충고하지도 지적하지도 마라. 그대들은 가족에게 건넨 말이 뜻밖의 벽을 세운 적이 있는가? 도우려 한 말이었는데 돌아오는 기색은 차갑고 마음의 거리가 더 넓어진 순간 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래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된다는 사실이다. 타인의 말에는 참고 기다리지만 가족의 말에는 곧장 아픔이 스민다. 사람은 낯선 이 앞에서는 조심하지만 정작 품 안의 사람에게는 말을 덜 다듬는다. 그러나 진짜 조심해야 할 대상은 멀리 있는 이가 아니라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오늘 나는 말하고자 한다. 가족에게 충고와 지적을 앞세우지 않을 때 비로소 관계가 단단해진다는 것을, 말을 줄이면 마음이 들린다는 것을. 가족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이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를 때이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어떤 말도 쉽게 꺼내지지 않는다. 꺼냈다 싶으면 돌아서서 후회가 남는다. 가까우니 이해해 줄 것 같았고, 가까우니 내 뜻을 알 것이라 믿었는데, 가까움은 오히려 마음의 벽을 더 단단히 세우기도 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이들이 편지로 가족의 근심을 전하는 것을 보았다.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조언을 적어 보내려다 종이를 몇 번이나 갈아 엎는 모습을 보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사람은 가장 많은 말과 가장 많은 망설임을 함께 품는다. 말을 아끼면 방관하는 듯 보일까 두렵고, 말을 꺼내면 상처가 될까 불안하다. 그 둘 사이에서 마음은 늘 흔들린다. 가족에게는 말이 쉽게 흐른다. 낯선이라면 삼켰을 말도 가족에게는 다 내뱉는다. 지적도, 충고도, 질책도 사소한 숨결처럼 흘러나온다. 그러나 그 사소한 말들이 어떤 이에게는 하루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기도 한다. 같은 말이라도 낯선 이가 건네면 충고지만 가족이 건네면 마음 깊은 곳을 흔드는 칼끝이 된다. 그 이유는 가족에게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더 이해하리라 믿고 더 가깝게 받아들이리라 기대한다. 기대가 깊을수록 말의 상처도 더 깊어진다. 나는 유배지의 긴 고립 속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남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먼 이들은 편지를 줄이면 그만이었지만 가족은 달랐다. 말 한마디가 흐려지면 서로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특히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는 충고가 사랑의 다른 이름인 줄 알고 쉬이 건넸다가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모습을 보았다. 가족 사이의 말은 감정의 무게를 함께 품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가족이기에 서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의 길을 함께 걷고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말이 너무 잦아지면 삶을 돕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일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지적을 들을 때 가장 민감해지고 충고를 들을 때 가장 작아진다. 특히 가까운 이에게서 나오는 말일수록 그 감정의 파동은 크게 흔들린다. 나는 유배지에서 어느 집안을 가까이 보았다. 그 집의 어른은 자식에게 늘 애정을 보였으나 가끔 지나친 말이 앞서곤 했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건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말이 쌓여 자식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마음은 굳어졌다. 어른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며 말했지만 자식은 자신의 삶을 부정받는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했으나 그 마음을 잇는 다리가 말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충고는 바르게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가족 안에서는 그 발음이 상대를 구속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의 판단을 바꾸고자 하는 말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 그 마음이 상대에게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남긴다. 그대들과 내가 살아온 길에서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말은 쉽게 건넬 수 있지만 말이 박힌 자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가족에게서 들은 말은 그 자리가 오래도록 남는다. 내가 본 많은 이들은 가족의 말로 인해 기운이 꺾이기도 하고 자신을 의심하기도 했다. 사랑을 주려 한 마음이 도리어 상처로 번지는 것은 항상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났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지나가지만 가까운 이의 말은 가슴에 남는다. 가족에게 충고하지 말라 하는 까닭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 쉽게 앞서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상대에게는 짐이 되고 스스로를 옥죄는 말이 되기도 한다. 말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멀어진다. 가족 사이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고 지적보다 기다림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다. 나는 이런 사실을 유배지의 외로운 세월 속에서 배웠다. 나를 위해 애쓴 이들의 말이 때로는 내 마음을 짓누르기도 했다.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대들도 비슷한 아픔을 겪어보았을 것이다. 도우려 했던 말이 상대를 더 멀어지게 한 순간들. 그 순간이 쌓이면 가족의 사이도 조금씩 틈이 생긴다. 가족에게 충고하지 말라는 말은 서로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라는 뜻이다. 말은 감정을 흔들지만 존중은 마음을 붙잡는다.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을 바로잡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여유이다. 그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가족의 마음은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가족에게 충고를 하게 되는 까닭을 나는 오랫동안 깊이 들여다보았다. 겉으로는 상대를 돕기 위한 말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또 다른 마음이 숨어 있다. 그 마음을 마주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말도 상대에게는 지적으로 들리기 쉽다. 사람은 근심이 생기면 그 근심을 덜기 위해 누군가를 고치려 든다. 특히 가족에게는 그 마음이 더욱 쉽게 향한다. 가족의 삶이 삐뚤어질까, 어려움에 빠질까 걱정되어 말을 앞세우지만 그 걱정 속에는 내가 불안하니 바로잡고 싶다 하는 나 자신의 마음도 함께 있다. 이 마음이 상대로 하여금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남긴다. 나는 유배지에서 가족 간의 걱정이 어떻게 말이 되는지를 유심히 관찰했다. 어떤 이는 먼 곳에 있는 자식이 굳은 살 난 손으로 살아갈까 걱정하여 편지마다 훈계를 담았고 어떤 이는 집안의 형제에게 앞길이 걱정된다며 끊임없이 조언을 보냈다. 그러나 그 말이 닿을 때마다 상대의 마음은 편안해지기는커녕 점점 경계가 세워졌다. 말은 사랑에서 출발했으나 그 사랑이 상대에게는 압박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을 때 비로소 마음이 자란다. 그러나 가족의 충고는 그 선택권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말대로 해야 한다. 그 길은 틀렸다. 이런 말 속에는 상대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기운이 담겨 있다. 그렇기에 가족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보다 상대의 자리를 좁게 만든다. 말이 강해질수록 상대는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려는 마음을 세운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람 마음의 본질을 깨달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리고 싶어 한다. 자기 손으로 길을 닦고 자기 판단으로 한 걸음을 떼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싶어 한다. 그렇기에 충고가 많아질수록 그 마음의 자유는 흔들린다. 가족의 말이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음에도 상대의 자리를 침범했다고 느껴지는 까닭이다. 말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말은 마음을 무겁게 누른다. 특히 가족에게서 나온 말은 단정할수록 압박이 되고 선의를 품었어도 상대의 자유를 줄인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려 하지만 그 관여가 도를 넘으면 사랑처럼 보이던 마음이
지배의 기운으로 변해버린다. 이것이 가족 간 충고가 자주 오해를 낳는 이유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이들의 편지를 받아보았다. 그 편지에는 사랑, 근심, 바람, 후회, 온갖 감정이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특히 가장 마음을 무겁게 만들던 것은 가까운 이의 충고였다. 타인의 말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았지만 가족의 말은 내 삶의 선택을 헤아리려는 듯 가슴 한구석을 눌렀다. 그 말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 말의 방향이 나의 속도가 아니라 상대의 기준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충고를 건넬 때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 그 믿음이 깊을수록 말은 단호해지고 상대의 사정과 마음을 들여다볼 틈을 잃는다. 그러나 진실은 내가 옳다고 믿는 기준이 상대에게도 오르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다르게 자라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길을 걷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가족에게는 그 다름을 허용하지 못한다. 가까울수록 더 똑같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이런 바람이 쌓일수록 충고는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을 방해받는 듯한 불편함을 남긴다. 그 불편함이 쌓이면 마음의 문이 조금씩 닫히고 대화는 점점 끊어지고 마음의 길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깊은 틈을 만든다. 이때 사람들은 상대가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말이 서로를 서서히 멀어지게 한 것이다. 사람이 충고를 멈추기 어려운 이유는 그 안에 두려움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갈까 두렵고 가족의 앞날이 흔들릴까 불안하고 그 불안이 커질수록 말은 더 잦아진다. 그러나 불안에서 나온 말은 상대의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상대는 그 불안의 무게까지 함께 짊어지게 된다. 이때 말은 상대를 돕는 도구가 아니라 불안을 전하는 짐이 된다. 그대를 향한 말이 아니라 내 두려움을 털어내기 위한 말이 되어버린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 가족에게 충고가 독이 되는 이유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내면 때문이다. 말은 언제나 그 마음의 빛깔을 따라간다. 선의를 품어도 두려움의 그림자가 섞여 있으면 상대에게는 그림자로 닿는다. 그림자는 때로 선의보다 더 선명하게 마음을 흔든다. 가족에게 충고를 멈춘다는 것은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길이다. 상대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속도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 속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과 마음 사이에 느슨하지만 견고한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이 있어야 말이 머물고 존중이 흐르고 사랑이 자라난다. 가족에게 충고하지 말라는 말은 그대들이 사랑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다. 사람은 충고가 아니라 존중을 통해 자란다. 존중받을 때 스스로의 길을 책임지고 걸을 힘이 생긴다. 상대를 믿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격려가 된다. 말은 줄어도 마음은 깊어지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단순하지만 어려운 진리를 오랜 세월 끝에 깨달았다. 가족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믿고 기다리는 일이다. 말을 줄이면 상대의 마음이 들리고 기다림을 품으면 상대의 길이 보인다. 이것이 충고를 멈추는 것이 곧 사랑의 다른 이름이 되는 까닭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들의 살림과 마음결을 지켜보며 가족 사이의 말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상처가 되는지를 수없이 목격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사람들은 더욱 솔직했고 그 솔직함 속에 담긴 후회와 말의 무게도 선명히 드러났다. 한 어른은 매달 편지를 보내며 자식의 생활을 세세히 물었다. 살림은 어떠한지, 만나는 사람은 어떤지, 앞날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러다 끝에는 언제나 충고가 이어졌다. 이 일은 이렇게 하라.
저 일은 저렇게 고쳐라. 그 어른은 그 말이 자식을 위한 배려라고 여겼다. 그러나 편지를 받은 자식은 늘 답장을 망설였다고 한다. 답장을 쓰려 앉으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다. 편지를 펼치기 전부터 지적이 담겨 있을 것 같아 애써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야 했다. 그 순간 이미 대화의 문은 조금씩 닫히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집안은 형제 사이가 깊이 멀어져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한 방에서 지냈으나 어른이 되자 서로의 생활이 달라졌다. 형은 늘 동생의 선택이 서툴다며 지적을 멈추지 않았고 동생은 그 지적 속에서 언제나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겉으로는 아무 말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가 매번 새로운 흉터로 쌓였다. 한 번은 동생이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형에게 의견을 물었다. 형은 기다렸다는 듯 긴 말로 판단을 내렸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뒤로 형에게 어떤 일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충고가 많을수록 상대는 침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또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내는 남편의 작은 실수를 보면 고치려는 마음이 앞섰고 남편은 그 마음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태도로 느껴졌다고 한다. 남편은 말했단다. 나는 그대의 걱정을 알지만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내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진다. 아내는 자신의 말이 도움을 주는 줄만 알았으나 남편의 마음에는 말할수록 불편함이 커지고 있었다. 한 지적이 10마디의 침묵을 만들고 10마디의 침묵은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다. 이는 가족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가장 서글픈 흐름이었다. 나는 유배 시절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건넨 말을 유심히 살폈다. 말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마음이 바르게 닿지 않으면 상대에게는 전혀 다른 기운으로 전해졌다. 어떤 이는 자식이 걱정된다며 편지마다 경계를 담았고 어떤 이는 배우자의 앞날을 염려해 조언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들이 상대를 더 강하게 만든 일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았고 서로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스스로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길이 조금 돌아가더라도 자기 힘으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의 충고는 그 자기 길을 좁힌다. 걱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나 실은 상대의 삶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는 말이 된다. 이때 말은 상대의 자유를 빼앗고 마음의 순결을 막는다. 자유를 잃은 마음은 더는 듣지 못하고 더는 움직이지 않는다. 충고가 멈추는 순간에야 비로소 다시 열린다. 나는 어느 해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 노인은 자식이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 한때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소한 일도 나누었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식의 답이 늦어지고 말수도 적어졌다. 노인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답장 한 통이 도착했다. 그 속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말이 그립지만 제 삶을 꾸리려 할 때마다 그 말이 제 발을 묶습니다. 노인은 그 문장을 읽고 눈을 감았다 한다. 그제야 깨달았다는 것이다. 사랑했던 마음이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그 뒤로 노인은 충고를 멈추었고 자식은 다시 편지의 문을 열었다. 말을 줄였을 뿐인데 관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들의 상처와 화해를 함께 보았다. 그들의 마음이 멀어진 까닭은 대부분 큰 사건 때문이 아니었다. 작은 말의 반복, 사소한 지적의 습관, 도우려 한 말이 상대를 억누른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였다. 사람의 마음은 큰 일보다 작은 일에서 흔들린다. 하루 한 번의 지적이 한 달의 침묵을 만들기도 하고 조금 날이 선 충고가
해묵은 서운함을 깨우기도 한다. 이 모든 일들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더 깊이 일어났다. 말을 건네는 이는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떻게 닿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듣는 이는 그 말이 스스로를 어떻게 흔드는지 온몸으로 느낀다. 그래서 가족 사이의 충고는 내용보다 기운이 더 강하다. 말의 옳고 그름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그 말이 들려오던 순간의 기색은 오래 남는다. 그 기색이 쌓이면 마음의 문은 스스로 닫힌다. 닫힌 문 앞에서는 그 어떤 충고도 이제 닿지 못한다.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한마디보다 지적을 담은 한마디를 더 오래 기억한다. 그것이 가족에게서 나온 말이라면 더 깊게 남는다. 이러한 마음을 아는 이들은 말을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걸음을 지켜보는 길을 선택한다. 지켜본다는 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존중의 다른 모습이다. 상대가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가꾸도록 기다리는 일이다. 기다림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자라난다. 나는 유배지의 세월을 지나며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가족에게 충고를 줄이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오래 지키는 길이다. 말이 잦을수록 삶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치게 한다. 반대로 말이 고요해질 때 가족의 마음에는 서로를 향한 여지가 생긴다. 그 여지가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넉넉한 공간이 된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충고가 아니라 존중에서 흘러나오는 온기이다. 나는 유배지의 적막한 세월 속에서 가족이라는 관계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져야 하는지 오랜 시간 사유했다. 사람은 가까운 이에게 더 많은 바람을 품는다. 그 바람이 깊어질수록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질수록 서로의 마음은 더욱 상하게 되었다.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가족에게는 상처가 된다.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만의 흐름이 있다. 어떤 이는 느리게, 어떤 이는 빠르게, 어떤 이는 멈추었다가 다시 나아간다. 이 속도는 그 사람의 살아온 길과 마음의 상처와 내면의 두께가 빚어낸 것이다. 그러나 가족은 이 속도를 자신의 속도와 같아야 한다고 여긴다. 이때 말이 생기고 그 말이 충고가 되고 그 충고가 마음을 흔든다. 상대를 돕기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대의 속도를 나의 속도로 끌어당기려는 것이다. 나는 이런 마음의 흐름을 유배의 세월에서 배웠다. 세상과 떨어져 있으니 사람의 걸음 하나하나가 참으로 또렷이 보였다. 어떤 이는 자신의 실수를 감당하려 고요히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다졌다. 어떤 이는 남의 말에 흔들려 쉬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바꾸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충고와 지적을 지나치게 받아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잃어 끝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사람은 말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은 스스로 움직인다. 가족에게 충고를 멈춰야 하는 까닭은 사람의 성장은 외부의 말이 아니라 내면의 결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말이 과해지면 그 결심은 흔들린다. 내면에서 힘을 모아야 할 자리에 타인의 말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결국 충고는 상대의 내면 공간을 잠식한다. 그 공간을 잃으면 사람은 자기 길을 걸을 힘을 잃는다. 힘을 잃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음의 자리가 이미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나는 이 원리를 유배의 고독 속에서 깨달았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는 비로소 나를 돌아볼 틈이 생겼다. 누군가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 고요한 자리에서 사람은 참되게 자란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말을 덜어내야 상대의 마음에 그 사람 자신의 결심이 자리 잡는다. 이 결심은
어떤 충고보다도 강하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움직인다. 스스로 옳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한 걸음을 내딛는다. 그러나 충고는 그 오름을 빼앗는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틀린 사람이 되는 듯하여 마음이 굳어진다. 그래서 가족 간 충고는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상대의 걸음을 막지 않으려면 말을 줄이고 그 자리에 신뢰를 놓아야 한다. 신뢰는 말보다 강하다. 나는 어느 해 오랜 지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자식이 아무리 말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적어 보냈다. 그대의 말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그대의 침묵이 자식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될 것이다. 그는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자식이 스스로 길을 정하자 그는 다시 편지를 보내왔다. 선생의 말이 옳았다. 말을 줄이자 자식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말보다 침묵이 깊은 이유이다. 가족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상대의 삶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 마음이다. 사람은 스스로 서야 하고 스스로 선택해야 하며 스스로 넘어져야 한다. 그 과정을 막아서면 성장은 멀어진다. 그대들도 삶에서 비슷한 순간을 겪었을 것이다. 도우려 했던 한마디가 도리어 상대의 걸음을 멈춘 순간들. 그 순간들이 쌓이면 가족의 마음도 점점 굳는다. 그러나 충고를 멈추고 상대의 길을 인정하는 마음을 품으면 가족의 관계는 다른 빛을 띈다. 말이 줄어들자 오해가 줄고 오해가 줄자 서로의 마음에 다시 여지가 생긴다. 여지가 생기자 대화가 흐르고 대화가 흐르자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서로의 속내가 드러난다. 이렇게 고요한 흐름 속에서 가족의 관계는 비로소 단단해진다. 나는 마침내 이 진리를 깨달았다. 가족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함께 살아가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옳다는 주장이나 상대를 바로잡으려는 충고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걷도록 묵묵히 지켜보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스스로 자란다. 가족에게 충고하지 말라는 말은 가족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대의 자리를 지키며 상대의 자리를 존중하라는 뜻이다. 말의 자리를 줄이고 마음의 자리를 넓히라는 뜻이다. 말은 순간을 움직이지만 존중은 시간을 움직인다. 그 시간을 통과하며 사람은 바뀌고 관계는 깊어진다. 결국 가족 관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이다. 태도가 고요하면 말이 없어도 마음이 전해진다. 말이 잦으면 태도가 흐려지고 태도가 흐려지면 오해가 생긴다. 이 단순한 이치를 알면 가족과의 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진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다듬으면 가족의 삶에 새로운 빛이 깃든다. 그 빛은 충고로는 만들 수 없다. 존중으로만 만들어진다. 가족에게 충고와 지적을 멈춘다는 것은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말을 줄이고 품은 마음을 다듬어 상대의 자리와 속도를 온전히 인정하라는 뜻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단순한 태도가 관계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 나는 유배지의 세월 동안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방식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도리어 상대의 힘을 빼앗았다. 반대로 말이 지나치게 적은 사람은 상대에게 무관심으로 오해받았다. 이 둘의 사이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은 말은 줄이고 마음을 가까이 두는 것이었다. 말을 앞세우지 않고 말을 빼앗지도 않는 그 적절한 거리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서로를 이해했다. 가족에게 필요한 말은 결국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상대의 마음을 인정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함께하고 있다는 짧은 안부이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말은 대부분 충고가 되고, 지적이 되고,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무게가 된다. 내가 본 수많은 사람의 삶에서 이 사실은 한 번도 예외를 만들지 않았다. 사람은 스스로를 믿을 때 움직인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충고가 독이 되는 것이다. 가족의 말은 가깝다는 이유로 더 깊은 자리에 닿기 때문에 그 부담도 더 크다. 이때 필요한 것은 말을 덜어내는 용기이다. 상대의 삶을 그대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길로 바라보는 태도이다. 이 태도가 있을 때 가족의 마음은 비로소 서로를 향한다. 나는 이런 이치를 유배지에서 온몸으로 배웠다. 도우려 했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지치게 했던 적이 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내가 옳다는 생각만 앞섰던 때였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구의 충고도 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 앉아 스스로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사람은 자신의 속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속도를 바꾸려 하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가족을 대하는 내 태도를 바꾸었다. 가족에게 충고를 줄인다는 것은 상대의 삶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그 책임을 다시 되찾은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더 바르게 살고자 한다. 어떤 이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이는 이미 가진 것을 지키려 애쓰며, 또 어떤 이는 새로운 길을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이 모든 변화가 충고가 아니라 존중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나는 수없이 보았다. 말을 멈추는 것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상대가 엇갈린 길을 갈까 두렵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 그러나 말이 잦으면 그 두려움은 오히려 커진다. 상대의 마음이 다치기 때문이다. 다친 마음 앞에서는 어떤 선의도 닿지 않는다. 이때 필요한 것은 말의 힘이 아니라 기다림의 힘이다. 기다림은 무심함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사랑이다. 상대가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마음이다. 가족에게 지적과 충고를 줄이면 관계에는 새로운 흐름이 생긴다. 상대는 더 이상 말의 방패를 세우지 않아도 되고, 마음의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된다.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안부가 가벼워지고, 사소한 이야기에도 미묘한 온기가 생긴다. 그 온기는 충고로는 만들 수 없다. 존중으로만 만들어진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온기가 깊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홀로 보내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단단해지고 어떻게 부서지는지를 수없이 보았다. 부서지는 마음은 대개 말로 인해 흔들렸다. 단단해지는 마음은 늘 조용한 지지 위에서 자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앞세우기보다 걸음을 지켜보는 일을 선택했다. 그 선택 이후 관계는 더 너그러워지고, 말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다. 가족에게 충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정을 줄이는 일이 아니다. 가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이다. 상대가 스스로 서도록 자리를 열어주는 일이고, 그 사람의 속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 길 위에서 가족의 관계는 단단해지고, 말은 고요해지며 마음은 부드러워진다. 그 부드러움 속에서 서로는 조금씩 성장한다. 결국 가족 사이의 관계는 말이 아니라 태도가 지킨다. 지적은 마음을 닫고, 충고는 걸음을 흔들지만 태도는 마음의 문을 연다.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말은 비로소 따뜻한 힘을 가진다. 가족에게 필요한 지혜는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관계는 더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가족에게 말하기 전에 한번 마음을 가늠해 보라.
말을 줄여야 할지, 마음을 더해야 할지, 이 작은 판단 하나가 가족의 관계를 바꾸고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 말보다 태도가 더 큰 울림을 남긴다. 이것이 내가 유배의 세월을 지나 끝내 얻은 결론이다. 나는 유배지의 긴 세월을 지나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순간에 멈추는지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에 깊이 흔들린다는 사실이었다. 멀리 있는 이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가족의 말은 심장의 자리까지 내려앉아 오래 머문다. 그 무게를 알게 되면 말을 앞세우기가 쉽지 않다. 나는 한때 내가 옳다고 믿는 말로 누군가를 돕고자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 말은 상대를 도운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전하려는 욕심이었다. 그 욕심이 상대에게는 지적으로 들렸고 그 지적이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충고로 바뀌지 않고 지적을 통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움직이며 스스로 자신의 길을 닦아 나가는 존재였다. 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유배지에서 자주 보았다. 누구의 충고도 들리지 않을 만큼 지친 사람을 보았고 지적이 거듭되어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는 사람도 보았다. 또 어떤 이는 한마디의 칭찬보다 한마디의 지적을 더 오래 곱씹으며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간직했다. 그 상처가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나는 직접 보았다. 그 영향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나는 가족 사이의 말이 더욱 조심스러워져야 한다고 말한다. 가족은 멀어질 수 없는 사이이기에 상처도 깊고 기억도 오래 남는다. 이것이 가족에게 충고를 멈추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말로 앞세우기보다 태도로 담아내야 한다. 태도에는 조용한 힘이 있고 그 힘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나는 세월을 지나며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흐름이 잔잔하면 서로의 마음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그 흐름이 거칠어지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진 말도 비난처럼 들린다. 가족 사이에서는 이 흐름이 더욱 빠르고 예민하다. 한마디의 기색에 흔들리고 한마디의 침묵에 상처받는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는 일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배웠다. 타인의 삶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찾기를 바라며 그저 지켜보는 일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았다. 기다림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상대를 믿는 힘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스스로 자리를 잡고 다시 일어선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이었다.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어느 집안이 말 한마디 때문에 멀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한 사람은 상대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말에 담긴 기색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았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말이 그 마음을 가로막았다. 이처럼 가까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의 반복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 나는 다시금 다짐했다. 말을 줄이고 태도를 다듬어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쪽에 서겠노라고. 사람의 마음은 존중을 만나야 열린다. 존중은 그대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삶을 인정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흐르면 말의 상처가 줄어들고 오해가 걷히며 관계의 순결이 부드러워진다. 그대들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 진리를 기억한다면 말보다 더 깊은 평안이
삶에 깃들 것이다. 평안은 말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 나는 지금도 그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가족 때문에 마음이 쓰일 때 이 말을 떠올리기를 바란다. 충고를 줄이는 것이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을 멈추는 것이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을 삼키는 순간에 비로소 마음이 들리고 그 마음을 들을 때 비로소 서로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이 단순한 이치가 가족의 삶을 지키고 관계를 오래 머물게 한다. 그대들이여, 말하기 전에 한번 마음을 살피라. 그 말이 상대를 돕는 마음인지, 내 불안을 덜려는 마음인지, 그 말이 상대의 걸음을 막는지, 아니면 그 걸음을 지켜주는지, 이 작은 성찰이 가족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큰 지혜이다. 말보다 태도가 깊고 태도보다 마음이 넓다. 그 마음을 지니고 산다면 가족의 인연은 흔들리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다.